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 아니면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라는 그 부분을 저울질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드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이곳에서 이제 짧은 기간을 사실지 긴 기간을 사실지 몰라도 혹시라도 계실 분들이 있으면 잘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셔서 옳은 점으로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리핀 처음 왔을 때 마닐라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같은 빌리지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깡통 음식, 통조림 그거를 만드는 회사 그쪽 집안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집안에 그 아버지의 아들의 딸이니까 손녀죠. 손녀가 납치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녀가 유치원에 가려면 그 차 앞에 보디가드 차 뒤에 보디가드 차에서 앞뒤로 보디가드 차가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갈 정도로 굉장히 보안을 중요시 여긴 집안인데, 꼭 그 조건만은 아니더라도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니면은 보모라든가 정원을 가꾸는 정원 기사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집안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직접 들으신 겁니까?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지, 보안을 위한 거지. 근데 이거를 얘기를 들었을 때 아유, 어떻게 그게 무슨 뭐 노예가 계약 막 이런 식으로 느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 가사도우미나 정원사나 기사 같은 경우는 그 집이 직장이에요. 어떤 직장들은 보통 이제 보안에 대한 입사를 할 때 회사에 대한 그 내용이나 어떤 내용도 나가서 발설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사인을 하듯이, 그 집도 직원을 뽑을 때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일절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당신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쪽 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뻔했기 때문에 그거는 내 가정과 내 식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룰입니다. 그만큼 이제 위험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낀 점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가사도우미가 있을 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계약서가 있더라도 어떤 사항이 들어가냐, 이름, 월급 얼마, 일하는 날짜, 그 다음에 이제 쉬는 날, 그런 거죠. 그냥 이 정도가 되고 서로 사인을 하고 끝이에요. 근데 엄연히 가사도우미, 아이를 돌보는 보모도 우리 집이 바로 직장입니다. 직장이기 때문에 나도 내 가정과 내 아이와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자체가 조금 서로가 차이가 난다는 거. 지금은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기 필리핀에 살고 계신 교민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안의 일을 하는 직원들이 식구들하고 같이 장을 보러 나오거나 외식을 하러 나왔을 때 옷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은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식으로 보면 약간의 뭐라 그러죠? 어떤 옷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유니폼. 그냥 유니폼인데 쉽게 말하면 유니폼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죠. 간단한 이렇게 일상복이 아니고 유니폼. 간단한 유니폼으로 돼 있는. 그 상상 속에 막 이렇게 앞치마 들어오면 이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움직이기 편한 유니폼으로 입힙니다.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 있는 가사도우미라든가 보모들한테 그런 옷을 입히는 거는 아직까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스웨디는 저도 거의 없죠.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국 분들은. 저는 못 봤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페인계 필리핀 사람들 같은 경우보다 오히려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식구들도 유니폼을 맞춰줘서 차별화를 시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비록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유니폼을 입힘으로써 본인들과 차별화를 시키고, 두 번째는 여기가 직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일을,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에 있는 데로 출근을 하고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라 침대가 있고 소파가 있고 편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 유니폼으로 인해서 직장이라는 거를 상기시켜주는 의미입니다.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저는 세부맘은 이 직장의 구분을 준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제가 느끼는 화교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히는 거는 지위, 신분, 계층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치, 그 부분도 있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이 왜 그러냐면 이 필리핀에 정착한 화교들이 어떻게 보면 16세기 때부터 이주를 해와서 정착을 하면서 소상공인으로 시작을 해서 어느 순간 바로 지배층, 필리핀 토착민보다 더 위에 있는 지배층 계급으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서부터 이미 이 화교들은 지배, 그 신분을 나눠서 이 필리핀 사람들 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게 계속 뿌리 내려와서 요 근래까지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월급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측정하는 월급하고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이 측정하는 월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마닐라에 있을 때 오히려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주는 집도 많았다입니다. 그 우리 예전에 한 이제 60년, 70년대 그때 시절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굶을 사람인데 우리 집 왔으니까 내가 먹여주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라는 게 월급을 대신하는 시절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2,000페소, 적게는 1,500페소, 2,000페소, 많게는 한 2,500에서 3,000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땐 보통 한 2배 정도,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시절도 있었죠. 지금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간 요즘에 또 새로운 좀 이단화가 또 나타나가지고, 팬데믹 바로 이전에 기존부터 살던 중국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에서 막 넘어온 많은 사람들이 헬퍼들의 월급, 집세, 가게세, 하여튼 너무나도 많은 물가를 올려놓고 팬데믹이 팡 터졌습니다. 그런 모양새는 있긴 하지만 기존에 정착하고 있는 중국계, 필리핀 사람들이 오히려 월급이 더 짜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의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는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스페인 사람들은 15세기부터 필리핀에 정착을 했고, 중국 사람들은 16세기부터 정착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100년이 채 안 되죠. 경제활동, 필리핀에서 경제활동을 시작한 거는 더 짧죠. 그만큼 역사도 짧고, 거기다가 필리핀이 지금은 외국인의 영주권과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착하려고 하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 하에 특히나 저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의 국민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도 월급 부분도 좀 더 많이 측정을 해주는 게 있는 것 같고 한데, 오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뜻은 아니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그냥 술술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장 보고 집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가 쉐라톤인데 호텔 오픈을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Excuse me, the Sheraton is already operate or not? Wala pa sir, still under construction sir. Do you know when it will be? Maybe on start June or July. June, July. Okay. So can I just outside lang?
아직 공사가 덜 끝났다 그래요. 한 6월이나 7월 이때쯤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땡큐. 그야. Sir. 쉐라톤 여기도 이제 오픈이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되겠지요.